자, 1번. 물건 조사 및 권리 분석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거 1번. 조사 방법으로는 현장 조사와 공부를 통한 조사 방법이 있으며 반드시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할 필요는 없다. OX, X. 예.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현장 조사를 꼭 가야 됩니까? 반드시 가야 돼요? 현장에 반드시 갑니까? 현장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데 예, 그래도 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공부를 껴보는 것도 반드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번. 권리 분석의 일반적인 목적은 하자 없는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까지 좋습니다. 반드시 하자 없는 부동산. 반드시 하자 없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3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옆에 있는데 무슨 효력이 발생된 물건이에요? 압류. 압류에다 여러분 밑줄 한번 해주시고 압류가 됐다 이 얘기는 처분이 금지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처분 금지. 네, 처분 금지. 그래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랬는데 뭐 꼬시기 참 좋은 지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처분 금지의 효력은 절대적 효력이 아니고요. 예, 상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상대 효설이라 그러는데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중요해요. 이 상대 효설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자, 이제 등기부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1번 압류,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왔어요. 예, 자 그러면 압류의 효력을 절대적으로 보는 효력을 절대 효설이라 그래요. 1번이 바로 대표적인 국가인데 압류되면 2번 등기가 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절대 효설이라 그래. 근데 우리 대법원 절대 요소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요설? 상대 요설.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압류 다음에 뭐가 와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와도 된대. 그렇지만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에 대항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즉 압류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얘가 뭐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지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 이걸 상대 요설이라 그래요. 그러면 압류된 다음에도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중개해도 됩니까? 예. 근데 위험하겠죠. 그렇죠? 안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개념.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될 수 있다가 맞아요. 물론 위험합니다. 4번. 하자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물건 조사 및 권리 분석에 의하여 그 하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명확하게 하게 된다. 그 4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그것 때문에 권리 분석을 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5번. 물권의 득실 변경이 등기를 해야. 밑줄 한번 하시고요. 물권의 득실 변경이 등기를 하여야. 몇 조죠 이게? 186조 한번 적으세요. 186조. 발생함으로 등기부 기재만을 믿고 알선한 중개업자는 권리 분석을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있다. 틀렸죠? 몇 조도 있어요? 187조도 있죠. 187조. 네, 187조는 뭐예요? 법률의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장 확인 같은 것을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2번. 외국 국적의 의뢰인에게 외토법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1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됩니까? 60일. 1번 X. 2번. 외국인이 상속 경매. 이거는 계약 외의 원인이죠? 이건 몇 월 안에 신고해야 돼? 6월. 3번. 외국인이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한 생태와 경관 보전지역. 아까 제가 38성 그려드렸죠? 거기서 네 가지 우리 암기 코드가 있었죠? 뭐 있었어요? 군, 문, 생, 야. 그 생이 뭐예요? 생. 생태와 경관 보전지역이다 그랬죠? 생태와 경관 보전지역. 그러면 이거 허가 받아야 돼? 예. 근데 허가를 시도지사한테 받아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죠.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허가는 조금 지나친 것 같지 않아요? 예.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4번. 대한민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외국인으로 국적을 바꿨답니다. 그리고 계속 토지를 소유하려고 한대. 그럼 이게 계속 보유지 말하자면 계속 보유. 그러면 몇 월 이내에? 6월 이내. 허가 받아야 돼? 신고하면 돼. 신고. 4번까지 다 틀렸네요. 5번.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토지 취득 체결한 외국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2년에 얼마가 맞아요? 2천만 원이 맞지. 근데 이게 만약에 국토법상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얼마에 얼마? 2년에 30%. 그러니까 외토법이냐 국토법이냐에 따라서 허가를 안 받았을 때 처벌 규정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 잘 알고 계십시오. 넘기시고요. 예? 허가구역이라고 있잖아요. 맨 앞에. 맨 앞에 허가구역 내라고 있죠. 그죠? 예. 어떤 거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농지법상 다음 내용 중 틀린 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은 뭔 말이에요? 이게 다년생? 다년생이 뭔 말이에요? 여러 해 이런 뜻이죠. 여러 해 사는 식물.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예? 나무 있지, 나무. 나무. 그러니까 우리 나무 같은 거를 다년생 식물이라고 그래. 대표적으로. 그런 것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어오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목이 뭐가 아니랍니까? 전답과수원이 아니래. 그럼 농지가 아니야. 농지가 아니지 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더라도 그 경작하는 그 기간이 몇 년 이상이었다면 3년 이상이었다면 농지입니다. 2번 동일 가구 동일 세대 내 친족 간의 매매 등을 원인으로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았다 이거예요.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 회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증 첨부해야 돼요? 아니면 아버지하고 아들이니까 농지증 필요 없어요? 당연히 농지증 있어야죠. 아버지하고 아들이라고 해서 뭐 농지증 면제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3번 8년 이상 작용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나요? 네. 그럼 이 사람은 팔았다가 그냥 다시 사는 거예요? 그냥 소유하는 거야. 그냥. 따라서 농지증 필요 없죠. 신규 취득이 아니니까 농지증 필요 없는 거예요.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농지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뭐를 첨부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좀 전에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건데 농지증 필요 없다 그랬죠. 왜 필요 없다 그랬어요? 허가 신청할 때 뭐를 제출했기 때문에 농업개혁행계획서. 그래서 실질 영농을 다 검증했다 그랬죠. 필요 없습니다. 5번 농지의 매매계약의 기한, 농지 매매계약의 기한, 가등기 신청. 가등기는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거지요? 그죠? 예. 근데 가등기만 하면 소유권이 이전됩니까? 아니죠. 이거는 청구권을 보전하는 등기예요. 그냥 청구권을 보전하는 등기죠. 따라서 농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없다가 맞죠. 그죠? 없다가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4번. 다음 중 분묘기지권 및 장사법에 대한 내용인데 틀린 거 1번.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뭐가 안장이 안 돼 있대요. 시신이 없대. 시신. 이거를 우리가 가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묘. 가묘는 분묘에서 가장 본질은 봉분이에요? 아니면 시신이에요? 시신이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기지권이라는 건 애초에 뭐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번은 맞고 2번.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거기다 우리 여러분 채색 하나만 하세요.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장사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OX, X 적용받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과 관련 없이 성립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성립시기가 언제부터는 장사법에 적용을 받는다고요? 2001년 1월 13일 0시부터 모든 분묘는 다 장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3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주의 공지 미친다 그랬죠? 근데 정확한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4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합장하는 거 안 됩니다. 신설의 권능은 일체 없고요. 기득권만 인정하기 때문에 합장하거나 이장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합장, 이장 모두 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5번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수호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존속한다. 맞습니까? 예, 좋아요. 5번이요.
조사 확인 사항과 그 방법의 연결인데 틀린 것은 1번. 면적은 대장을 가지고 확인합니까? 예. 경계는 도면 가지고 확인합니까? 예. 도면 가로 열어주시고요. 도면에는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을까요? 뭐 손으로 안 세도 몇 가지 있을까요? 도면에 몇 개 있어요? 2가지 있지. 무슨 도, 무슨 도? 지적도, 임야도. 한번 써주시고요.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으로 세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그거를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 그러죠.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 그거는 도면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형식이 대장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경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다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면은 도면이지만 형식이 뭔 형식? 대장 형식이에요. 수치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계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가지고 경계를 어떻게 확인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 다만 누구는 경계를 확인할 수는 있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경계를 확인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이 누구야? 그 전문가 아니고 1급자로 지적 측량 수행자들은 확인할 수 있지. 예. 근데 우리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계 확인은 무조건 지적도와 임야도. 3번 건물의 방향. 건물의 방향은 대장 가지고 확인합니까?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확인? 현장 확인. 4번 지세는 현장 확인합니까? 예. 5번 지형은 뭘 가지고 확인해요? 도면. 그래서 도면상에 나타난 토지의 모양이 바로 지형입니다.